다음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사회도 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거나 우호이사의 해임에 찬성하는 이사의 수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이것들을 다 해결해야 최종 해임안을 주총에 열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주총을 먼저 소집해야죠. 그죠? 그런데 주총 소집은 일반적으로 이사회 권한입니다. 근데 이사회를 열 수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원천적으로 막혀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주총회는 보통 정관에 대표이사가 소집권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장이죠. 그래서 본인의 해임에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더군다나 법인 도장과 법인 인감카드를 대표이사가 관리하고 소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주총에 소집을 해서 소집을 했다 하더라도 공정이나 등기가 안 돼요. 등기가. 공정을 할 때도 법인 도장과 인감이 필요합니다. 등기할 때도 법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난관에 봉착하게 되죠. 실무상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이사 해임 부분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잡 사건으로 좀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방법이 첫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주총을 여는 것이죠. 그죠? 먼저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건을 올리죠. 그래서 상법 제366조의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 청구권이 있습니다. 보시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즉 3% 이상의 주식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서면으로 이사회에 먼저 제출합니다. 왜 이사회겠습니까? 이사회가 주총 소집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사회의 대표이사한테 제출하는 거죠. 서면으로 보냅니다. 먼저 내용 증면으로 안건을 넣어서 여기 보면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본인이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그 안건과 목적 사항이 이 지금 서면에 나타나 있겠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당연히 열지 않을 겁니다. 임시총회에 소집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는 그 청구한 주주는 자 여기죠. 법원의 허가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법원의 청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소액주주의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1개월에서 2개월 이상 걸립니다. 주총 소집 허가를 받아서 의장도 법원이 정하죠. 해서 그 결정문을 가지고 주총을 열 수 있습니다. 물론 주총을 열었을 때 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는 의결 정족수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송 사건과 주총 소집 일자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해임은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립니다. 앞에 이사회에서 하는 것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한 10배 이상의 10배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법무사가 받는 비용과 보수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청 요건들을 잘 구비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주총을 열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주총을 앞에는 주총까지 됐죠. 이제 주주 전원 서명 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입니다. 자, 내가 주총을 열 수 있어요. 열 수 있고 주주 전원 100%가 다 이 대표이사 해임에 도장을 다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총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서명 결의로 인감 첨부해서 다 바로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업등기 선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 결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명 결의에 각 주주의 인감 증명이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어차피 회사의 주주인 주주들이 다 이 사람을 해임해야 되겠다고 도장을 찍었죠. 그죠? 도장을 찍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케이 되는 거죠. 회사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근데 문제가 여기서 하나 발생합니다. 서명 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명 결의 등이 이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 명부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서명 결의를 할 때 서명 결의서, 이 결의서하고 주주들이 이렇게 A하고 도장 찍고 B하고 도장 찍고 이렇게 쭉 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찍어요. 자, 그러면 이 결의서가 등기소에서 볼 때 이 결의서가 진정한 주주들이 도장을 찍었다는 걸 뭘로 입증할 겁니까? 이것은 주주 명부라는 이 명부를 통해서 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주주 명부를 통해서 입증합니다. 근데 이 주주 명부에 누구의 도장이 찍혀야 되냐면 법인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법인. 근데 이 법인 도장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표이사 해임을 하고 있죠. 당연히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요. 도장을. 이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 진정한 주주를 입증할 수 있는 주주 명부에 법인 도장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결의안이, 이 결의서가 진정한 주주들이 찍은 도장이라고 입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가지 성결 요건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주주 명부, 법인 도장을 주주들이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주들이 법인 도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다만, 자, 이런 요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한 사유가 있어요. 대부분 다 경영권 분쟁이거든요. 이렇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주주명부잖아요. 주주명부. 회사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가리는 유일한 방법이 주주명부입니다. 이러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해당 대표이사 해임을 받아본 등기관이 이게 물음표가 뜬다는 거예요. 진짜 이 주주명부가 진짜, 왜냐하면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곳에 대표이사가 이 법인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찍어줄 것 같으면 자기가 그냥 사임해버리면 됩니다. 협력을 해줄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도장이 찍혀서 해임 서류가 들어왔다는 거죠. 등기관이 볼 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이상한 거죠. 왜 도장을 찍어줬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특히 대표자 해임의 경우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져 있어요. 못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록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 첨부 서류, 지금 첨부된 주주명부와 결의안 가지고로 원래는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주주명부의 진정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정인에서 인정받은 의사록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배척당해버립니다. 이게. 주주 전원들이, 회사의 주인들이, 실질적으로 주인들이 이렇게 대표이사를 갈아치우는, 해임하는 결의안을 했고 실제 통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부정당합니다. 해서 다시 의사록을 첨부하라. 이런 보정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등기를 받으실 때 대표이사 해임 같은 경우는 앞에 여러분이 보셨던 그 단계를 밟아오셔야 됩니다. 이사회가 존재하는가? 이사회가 존재하면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사회가 부존재한다? 그러면 주총으로 넘어오시고 주총을 열 수 있는가? 주총을 열고 싶으면 주총을 열 수 있는 절차는 뭔가? 법원의 비송 절차를 얘기해서 소집 허가를 받는다? 그 다음에 주주정원은 서면 결의를 통해서 과연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여러분이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이 대표이사 해임 건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설사 공정사무실에 공정을 받으러 갔다 하더라도 공정사무실에서 공정을 잘 해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문제가 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경영진과 신경영진이 번갈아 가면서 법무사 사무실이나 해당 등기를 진행한 등기소나 공정사무실을 방문하면서 계속 잡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좀 꺼려하는 것이긴 하지만 잘 해결하면 고부가가치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